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7월의 셋째 주 7월 19일, 20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마철인데 좀 비가 안 왔었죠. 비가 안 오다가 자, 오늘 새벽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제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배수가 잘 돼 있어요. 모래가 이렇게 좀 젖었지만 물기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가 오는 상황에서 주로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팥죽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팥죽인데 지금은 이렇게 뽀송뽀송하다 그럴까? 물기가 있지만 좀 물이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의 변수가 또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많은 경주가 있긴 하지만 좀 신중하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 경마는 제가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고요. 서울 말들이 지금 KNA인데요. 네, 거기에 좀 내려가 있는데 글쎄요, 제가 시간이 되면 서울 말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되는 말은 없습니다. 서울 말들이 요새 약세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또 역시 토요일이 14개 경주고 일요일이 10개 경주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주가 좀 재밌다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지금 조교가 돼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를 좀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토요일 2개 경주하고 일요일 2개 경주를 좀 그 경주에 이 조교 잘 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를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히 좀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나오신다면 분석을 해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토요일은 3경주입니다. 맞나요? 예, 3경주고요. 그 다음에 7경주입니다. 두수가 좀 8마리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메리트는 조금 떨어집니다. 또 인기권에 있네요. 그렇지만 공략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고 또 일요일 경주는 일요일째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요일 경주를 좀 적어 놓고 시작할게요. 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흘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7월 19일 토요일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첫 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육군마필들이죠. 자, 이 경주도 이제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10번 벌칸이라든가 4번 스타메이커 6군데와 8군데 이렇게 좀 양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필들은 좀 그렇죠. 근데 헤디트릭의 주행 심사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었다. 순발력은 좀 떨어졌지만 라스트 중반까지는 좀 안으로 기대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200m는 거의 붙들고 왔는데 1분 5초대, 그 다음에 13초 4. 약간 어린 티는 납니다. 좀 이렇게 자세가 자꾸 앞으로 엎어지려는 그런 자세인데 힘이 차면 조금 더 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1200m, 지금 스타메이커나 이런 벌칸이 이렇게 역시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헤트트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마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모닝 하이츠는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건 채공이라 그러죠. 뒷다리가 힘있게 차면 앞이 높이 들리질 않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뒷다리가 못 차기 때문에 뻗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밑으로 뻗는 게 아니라 위로 뛰게 돼 있어요. 그 채공 시간이 조금 길다. 이런 말인데, 그것보다는 7번 레드골드입니다. 레드골드. 지금 이마필을 지금 뛴 걸 다 제가 돌려봤는데,
뛴 걸로 갖고는 이 마필을 공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교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거기다 순발력이 이렇게 월등하진 않아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인데 오늘 이경주가 빠른 마필이 없죠. 경주가 전체적으로 느린데 제가 복귀를 쫙 해놓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00m 정도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 7번 레드골드는 조금 자꾸 무너져요. 계속 다 모든 경주가 그랬기 때문에 1000m 정도 바짝 따라 나가고 또 거기다가 앞에 말들이 서주는 지금 현재 입상을 하려면 그 정도 편성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편성은 아니다. 결국 이 경주에서는 스타메이커와 벌컨 이 두 마필을 갖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마필은 헤트트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1100m고요. 국내산 5군. 자, 이 경주가 재밌을 것 같아요. 좀 경주가 빠르죠. 작전 타임부터 스노우킨, 클레이건 이런 마필들이 미라클 정상이 있네요. 근데 이 미라클 정상 같은 경우는 조교 내용을 보면 조교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썩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착지할 때 흔들리고 조교에 약하고 뭐 수영 조교를 좀 대신하고 나왔다 치더라도 그렇게 썩 어떤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3번 최고사랑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마필인데 뭐 이 마필은 이미 누구죠? 두소 기수가 입상해가지고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 작년 12월 달이네요. 이게 배당이 아주 삼삼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13,010배니까 13,000원짜리네요. 생김새 상당히 좋습니다. 포리스트 캠프의 혈통을 갖고 있고, 근데 이 하자는 없어요. 하자는 없는데 말이 자꾸 그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어요. 한번 뛰고 나면 다운되고. 자, 이번에 이제 조교를 보면서 조금 좋아졌구나. 다음번에 조심해야겠구나 했더니 바로 문세영 기술을 태어났어요. 그런 것들을 이미 뭐 다른 어떤 관계자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문세영 기술을 투입해가지고 안착을 시켜가지고 승부를 봐버리겠다 이런 생각인데 크레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된통 당했고요. 스노우킨 아주 순간 뛰려는 의지는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뛰려는 의지는 좋은데 이 송지철 기수가 조금 더 길게 어떤 그 지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길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인데 그게 조금 부족해요. 날세나티는 제가 지난번에도 공략을 권해드렸던 마필인데 임기현 기수가 잘 탔어요. 잘 탔는데 힘을 안 배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그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경주는 조금 빨라요. 빠른 이 마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조교 때 안으로 많이 치우치려는 모습이 상당히 좀 순치됐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 전 경주부터 조심하자 그러는데 이렇게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는데 또 승분전이고 경주가 얘한테는 좀 빨라요. 이 번개 파워가 인기 얼마나 될까요? 이 마필은 믿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쥐어짠 마필이고 이 마필의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 작전 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전 타임이 여기서 얘는 선행을 못 나서면 죽어요. 근데 이 미라클 정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미라클 정상이 지난번에 선행을 나서려고 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칫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갈 수도 있는데 이 거리가 1100m이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선행을 나선다. 그렇다면 결국 나머지 선행마들 작전 타임이라든가 번개 파워, 뭐 클레이건, 스노우키는 뭐 따라가도 된다 치지만 이런 마필들이 지금 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날세나티, 최고사랑 이런 마필들이 지금 전개가 좋죠. 그래서 이런 날세나티, 최고사랑, 스노우킨 이런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고사랑이 좋아지고 있는 단계인데
바로 좀 욕심을 냈기 때문에 좀 마필의 컨디션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에 그 입상했을 때 그런 컨디션은 아닙니다. 조금 올라가는 중이지 다운됐던 게 올라갔던 중이지 완벽하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입상까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 경주가 앞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노련한 문세영 기수라면 조금 컨디션이 부족해도 좀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 1000m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주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인기 2위권이에요. 그래도 좀 공략을 하고 싶습니다. 배당이 좀 떨어지더라도 뭐 거의 변수 없다면,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시장에서 뭐 스위트 캐스퍼라든가 카리스마장, 로열 프린세스 이런 마필들이 컨디션이 월등하지 않다면 저는 그냥 코스모스의 역얼천하 4번 코스모스, 6번 역얼천하. 그 코스모스야 뭐 이미 뭐 주행심사에서 다 보여준 거기 때문에 13군데 머리에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역얼천하인데, 역얼천하를 제가 이 경주를 역얼천하를 고른 이유가, 제 이마필은 제가 단거리 1000m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잘 안 하는 마필입니다. 안 하는 마필인데, 왜냐하면 자세가 낮고요, 앞말인데다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조교 때 보면 자꾸 안으로 기대요. 기대는데 이번엔 이혁 기수가 그래서 항상 관리사가 좀 그 펜스에다 붙여놓고 했어요. 제가 펜스에다 붙여놓고 하는 걸 가장 좀 조교 내용 중에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혁 기수는 펜스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마필이 좀 펜스에서 꺼내면 다시 기대는 게 기대려고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잘 나갔어요. 거기다 스피드 좋고요. 뭐 그러나 이제 지금 단거리기 때문에 봐주는 거지, 1100m만 돼도 사실 그렇게 큰 능력이 아니고, 거기다가 또 선행을 나설 수 있고, 상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진 스위트 캐스퍼, 로열 프린세스, 카리스마장 이런 마필들이 모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역얼천하가 선행을 나서고 거기다가 주로의 2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좀 배당에 좀 메리트는 떨어지기, 좀 배당이 너무 없냐? 아무튼 뭐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당이 없어도 그냥 가기 아쉬운 말들이 있어요. 저거는 한 번쯤은 좀 배팅을 해보고 싶다. 배당이 없어도 아쉬울 것 같은 거 있죠.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승군을 해버리면 이제 0-0 끝나버리는 그런 마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쉽죠. 하위군에 있을 때 배당이 적더라도 좀 먹고 갈 걸, 그런 마필이 있는데 이런 마필일 거예요. 역얼천하 같은 경우. 다른 마필은 없죠. 로열 프린세스 같은 거는 너무 믿지 마십시오. 물론 어떤 조경호 기수와 이제 경주로의 이점, 어떤 조건이 지금 다 좋은데 얘는 사시가 다 흔들려요. 그래서 물론 이제 1000m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얼천하하고 놓고 보면 역얼천하가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모스는 뭐 주행심사 때 너무 여유가 있었고요. 근데 오피서의 혈통은 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가서 마체를 좀, 일단은 공략은 하되 마체를 좀 어떤 장거리나 이런 데 적합한지 좀 여러분들도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거리는 1200m고요. 이 경주는 또 라이트 시킹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분량 한번 또 공략을 했었죠. 이렇게 배당에 메리트도 없었어요. 메리트도 없었는데, 마필의 단점은 뭐 지난 시간에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략을 권해드렸던 것은 아까 출전했던 이 번개 파워가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었었어요. 물론 제가 그날 번개 파워를 추천드렸습니다. 라이트 시킹의 번개 파워 뭐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결국 투아츠가 말이 나빠서 그랬던 건데,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이 투아츠가 갖고 있는 체형에서 오는 아주 뻣뻣한 경직된 그런 몸놀림 때문에 제가 라이트 시킹을 좀 공략을 권해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번 체형에서 오는 뻣뻣함은 변화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힘이 차가지고 어떤 힘으로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체형에서 오는 뻣뻣함은 그렇게 크게 발전 여지가 없다. 제가 그래서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유연한 마필을 찾는 게 여러분들의 이 안목이라 그럴까요? 이걸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데뷔전이었던 청마 같은 경우 52조 신마죠. 이런 것들을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 말이 안으로 기대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기 때문에 공략을 권해드린 겁니다. 물론 3차가 왔습니다. 근데 그런 마필들은 이미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2배짜리, 3배짜리에다가 이런 것들은 아까 여괄천하처럼 아깝지가 않아요. 올라가도. 내가 못 맞히고 올라가도 이미 한번 공략을 했기 때문에, 물론 실패했지만 그 마필은 다음에 또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여괄천하는 올라가면 기회가 안 와요. 거의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청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또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뭐 딴 데로 갔는데, 이 라이트 시킹이 그런 마필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못 먹으면 진짜 5군에 올라갔을 때는 입상할 때를 찾기가 힘든다는 얘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52조 광해가 지난주인가 입상을 했죠. 제가 그 전에 그랬습니다. 이 마필이 분명히 뛰긴 뛸 텐데, 내가 이 마필 입상할 때 입상 시기를, 타이밍을 못 맞출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난주에 입상을 하고 말았는데, 사실 그런 게 속으로 제가 후회를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는 없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죠. 이 마필은 분명히 뛸 겁니다. 유연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라이트 시킹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한 번 딱 써먹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자꾸 죽으니까 제가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말을 자꾸 추천드리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이트 시킹이라는 마필이 변하는 건 없어요. 그냥 빳빳한 몸놀림을 갖고 열심히 조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는 레이스가 맞아줘야죠. 어떤 편성이 좀 맞아줘야 되는데, 조금 세게 만났습니다. 칼라루이스 많이 파행하죠. 안에 안 되는 마필이고, 상대는 러닝테크, 골드 피버, 그 다음에 라운 스마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러닝테크도 결정력이 없고, 골드 피버 안으로 기대고, 그냥 골드 피버가 선행을 나서면 여기서 제일 세다라고 보여지는데, 라운 스마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라이트 시킹 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천천히 올라오기만 해준다면 입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키는 골드 피버가 지고 있어요. 이 경주의 포인트는 골드 피버입니다. 이 라운 스마트가 지금 선행을 나설 수 있는데 컨디션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러닝테크도 결정력이 없고, 자, 그렇다면 결국 전개는 분명히 나왔죠. 라운 스마트, 골드 피버, 라이트 시킹,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러닝테크, 이렇게 세 마필이 앞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 피버가 뒤에서 모래를 맞거나 이런 어떤 경주가 조금 불리해졌을 때 또 안으로 치우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꺼내는데 볼일 다 본다면 라이트 시킹에도 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그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시킹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하는데, 좀 지금까지 뛴 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자꾸 죽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질 않네요. 자, 4경기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1300m고요. 여러분들 그런 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라비아 왕자가 지난번에 선행을 나서서 입상을 했어요. 근데 이 선행을 나서면서 제가 또 참 말씀을 드렸지만 전개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수가 승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복귀할 때 보면 기수가 저거 안 갔어.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뭐죠? 피스 로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스 로이의 머시앤 메르시를 추천드렸어요. 그게 머시앤 메르시도 아까 같은 그 라이트 시킹이나 여걸초나 이런 그 형의 마필이죠. 이런 류의 마필인데 아까워요. 이제 그 마필도 이제 뭐죠? 5군인데 딱 5군에서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말이었었어요. 근데 축을 제가 잘못 세웠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머시앤 메르시의 행복한 하루, 피스로이 이렇게 두 개를 갖고 공략을 하느냐, 단방으로 공략을 하느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경주인데 결국에는 피스로이의 머시앤 메르시, 그 다음에 본전 방어다, 피스로이의 행복한 하루 이게 실패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여타 다른 그 예상가들이 이 피스로이가 안 갔다 이겁니다. 승부를 회피했다 이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기수라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피스로이라는 마필이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래 적응을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 전에 어떻게 뛰었다고요? 모래 적응을 안 했어요. 근데 그날은 이쿠야스 기수가 나오자마자 붙들고 뒤에 있었어요. 모래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었던 거죠. 물론 못 들어왔습니다만은 저도 그랬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모래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외곽으로 힘 빼서 나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한 번 이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피스로이라는 마필이 제가 생각했을 땐 뛰는 마필이에요. 앞으로 이런 한 번 써먹는 마필이 아니라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마필인데 그걸 갖고 한 번 이기겠다고 그래버리면 보라더스 짱 나는 거죠. 저는 다음번에도 그런 마필들은 나오면 얼마든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이게 딴 데로 갔는데 이 아라비아 왕자가 뛰는 그 걸음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뛸 때 가만히 보면 뭐죠? 그때 나헐랭이님하고 얘기했던 건데 이 몰리두커인가요? 몰리두커죠. 예. 어떤 그 발씀에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게 보이는 게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걷다 보면 다리가 꼬여서 주저앉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직립이기 때문에 두 다리고, 자, 말은 네 다리이기 때문에 이 뒷다리가 꼬이는 게 가끔 보여요. 근데 이 아라비아 왕자가 그 꼬이는 게 왜 그러냐면 한쪽 다리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거나 균형이 안 맞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 꼬여요. 꼬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휘청휘청 돼요. 그러니까 말이 직진을 못하고 옆으로 흔들려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선행입니다. 선행이면 경마에 있어서 선행이면 조금 더 그냥 낮게 치부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의 능력이 변하지는 않아요. 좀 더 쉽게 뛸 뿐입니다. 근데 이 아라비아 왕자가 지금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경주에서 뭐 럭키 클로버가 상대이기 때문에 제가 빼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마필을 빼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 유진아가 성인의 선행이면 조금 더 뛴다 그랬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경주의 선행이다. 그럼 못 뺀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매치를 시키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플라워 드림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예시장에서 말을 보고 이 플라워 드림을 말을 보고 여러분들 척중시켜드렸던 대표적인 마필이에요. 저는 이 마필을 5두 예상도 안 했어요. 인기 7위권의 마필입니다.
근데 그날 예원을 축으로 가는 바람에 예원이 예시장에서 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시장에서 두 마필이 딱 띄었는데 눈에 띄었는데 플라워 드림과 예원이에요. 인기권에 있는 마필 하나 좀 방어하고 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플라워 드림에 제가 지난번 컨디션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 호킹의 혈통이고 고개가 높고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마필인데 그날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다시 안으로 기댄다거나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이 좀 필요할 겁니다.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비아 왕자만 좀 주시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200m입니다. 6경주고요. 군에서는 5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7경주죠. 자, 스피드 닥터입니다. 스피드 닥터 지난 시간에 문세영 기수 기승했을 때 인기 2위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4.9배지만 여러분들 한 방으로 제가 한 방 힘줄 필요는 없고요. 4.9배짜리인데 제가 왜 배당을 떠나서 인기 2위마가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돼요. 능력이 이마피는. 왜? 말씀드렸잖아. 이 머리의 자세가 낮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뻗어나가는 신장력이 없어. 그러면 전 구간을 전력 질주를 하는 마필이 피가 흐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뛸 수가 없어요. 계속 아무리 힘이 좋아도 계속 뛸 수가 없습니다. 그 전력 질주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힘을 쓰고 왔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점점 힘이 떨어지는데 얘는 머리가 낮기 때문에 신장력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한기가 빨리 오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마필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5군에서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상대가 약했을 때 거기다가 우리가 속된 말로 조시가 나고 상대가 약하고 또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공략하는 마필이지 조금만 두 마필만 지난 경주처럼 두 마필만 딱 있으면 공략에서 확 지우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베스트 나인입니다. 베스트 나인인데 이 마필이 이제 제가 발 바꿈 책에는 이제 답보라고 나오죠. 답보 변환 이렇게 나오는데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자, 베스트 나인이라는 마필을 가만히 보면 한 번 딱 입상했어요. 4전 만에 한 번 입상했는데 거의 바닥권에서 날라왔어요. 후미에서 날라왔는데 상대는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은 왜 그러느냐? 예전에 임대규 기수가 참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김혜성 기수, 이주용 기수가 한참 정말 좋은 마필을 갖고 입상을 못했어요. 근데 기수들이 잘 못 탔다라는 게 아니고 그 마필의 습성을 몰랐어요. 근데 김혜성 기수, 이주영 기수가 구조에서 한참 있을 때 그 폴라핏이라는 한 450에서 60km 나가는 앞말이 있었습니다. 1900m에 있었어요. 2군이었었습니다. 2군까지 올라가서 임대규 기수가 입상을 하고 1군에 올라가서 폐마가 된 마필인데 정말 이 마필에 저를 무척 많이 속을 새겼습니다. 그렇게 잘생겼는데 2군까지 그렇게 쉽게 갔습니다. 근데 2군에서 입상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저를 몇 차례 속을 썩인 마필인데 임대규 기수가 어떻게 탔는 줄 아십니까? 깡바닥에 있었습니다. 열 몇 마리가 뛰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깡바닥에 있었습니다. 아주 바닥에 있었다가 라스트에 날라와요. 그러니까 그 마필의 습성은 취입입니다. 근데 이주영 기수나 김혜성 기수는 자꾸 앞에 따라 붙었어요. 자꾸 나갔어요. 순발력이 없는 마필인데 자꾸 나갔습니다. 근데 이 마필하고 이 베스트 나인하고 무슨 관계냐? 발을 한 발만 씁니다. 한 발. 근데 이 한 발만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이 깽깽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오른쪽 발을 들고 예를 들어서 한쪽 발로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쪽 발이 힘들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죠. 사람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 다리가 운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스피드를 못 내요. 그러니까 이 베스트나인이라는 마필이 그렇습니다. 플라핏이라는 마필이 그랬었고 잘생겼어요. 이 마필도 좀 크죠. 플라이핏보다 좀 컸었는데 근데 이런 마필을 타는 이주영 기수나 김혜성 기수는 그걸 무리했어요. 힘을 중간에 다 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임도희 기수는 한 발만 쓰는 걸 알고 힘을 안배를 해줬어요. 마지막에 승부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뛰고 있는데 무슨 그렇다고 해서 힘이 안 들겠냐. 근데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이주영 기수나 김혜성 기수는 100이라는 힘을 중간에 다 써버렸다면 이쪽 발에다 다 써버렸다면 임대희 기수는 50%를 남겨둔 거예요. 50%를 남겨두고 나머지 50% 갖고 직선에서 승부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스트 라인이 이날 이혁 기수가 입상했을 때 보면 스타트부터 붙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나와요. 선행도 갑니다. 근데 그거는 나빴을 때고 구절이 그러니까 이 한 발만 쓰는 마필들은 한쪽 다리에 무리가 빨리 와요. 자, 이 베스트나인도 구절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쉬었고요. 그 부상 때문에 쉬었고 그리고 선행 나서고 자, 이 마필이 이번에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십시오. 스타트부터 딱 붙들면 여러분들 마건 꼭 쥐고 계셔야 됩니다. 되는 마필이에요. 스타트부터 붙들고 있으면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기수가 이 마필을 모르는 그 말의 습성을 모르고 타는 기수가 타면은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태산천지 같은 거 이쿠야스 기수가 처음 타는데도 깡바닥에 들 앞에 다 도망가는데 붙들고 있는 그런 기수는 정말 말을 잘 타던가 배짱이 좋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돌진입니다. 역시 작은 체구인데 음마필이 꼭 한 50m 직선에서 쫙 습보를 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50m를 딱 골대로 50 앞 내겨놓고 탁 발을 바꾸고 안으로 기대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찬호 기수가 탁 채찍을 빼서 미리 준비를 해요. 기대는 걸 알기 때문에 채찍으로 탁 때려요. 근데 발은 안 바꿔요. 그냥 그 상태로 들어가지는 않고 치우치지 않고 갑니다. 1300m, 1100m 뭐 이 정도면은 뭐 여기서 베스트나인하고 같이 동반 입상하고 받치고 갈 수 있는 마필 미라클 러너인데 얘는 말씀을 드렸죠. 미라클 러너 맞죠? 미라클 러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체장이 길어요. 말의 기꼬부터 엉덩이까지 이 키와 체장의 길이가 바란스가 안 맞아요. 지구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지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마지막에 결정타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베스트나인의 이혁 기수가 이런 걸 알면은 참아야 돼요. 내 상대마가 저렇구나라는 걸 알면은 참아야 됩니다. 참고 라스트에서 한 발을 쓰면 되고요. 투아츠는 말씀드렸고 오라라킨 말랐고요. 자, 결국 베스트나인, 돌진, 미라클 러너 이렇게 세 마필로 좀 압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육경주였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거리는 1300m고요. 좀 6경주를 좀 너무 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종합지를 제가 아침에 조교 끝나고 갖고 오거든요. 근데 뭐 일요일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없어요. 근데 이 고속주파가 열 군데 대가리예요. 10군데. 이게 왜 10군데 대가리죠? 1000m 한 번 뛰고 3주 만에 나오는데 저도 지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배당의 메리트는 없겠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지우는 마플도 얘기할까? 가로다 안 되죠. 뭐 누구죠? 뭐 오늘 아침에도 발주 연습하는 거 보니까 아주 뭐 총알같이 튀어나오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발주 연습하는 걸 안 봅니다. 그냥 뭐 이쪽에서 그 직선에서 말이 안 오면은 뭐 저쪽에서 쾅 소리 나면은 뭐 이렇게 보는 정도지 그거 본다고 뭐
신마들 발주 연습 당연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발주 악벽 있는 마필 하죠. 그 다음에 또 D가 조금 나쁜 마필들 조금 발주 일찍 나가기 위해 하고 나와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발주했다고 해서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조교 관찰자들이 승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발주 연습 한 말들 다 들어와야죠. 그 중에서 골라요? 승부하는 거? 그렇게 고르기가 쉽습니까? 그게? 참 한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로다라는 마필은 체구가 작아서 그런지 주폭이 좀 작아요. 그런 어떤 체형에서 오는 유연함, 제가 제일 먼저 들은 유연함, 그 다음에 발 쓰는 거, 그 다음에 근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조금 이따 나올 뭐 제가 재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거, 이런 걸 보는 게 낫지 발주대 쳐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장산 라이언입니다. 슈퍼러키와 같이 동반숙볼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 어깨가 안 나가요. 어깨가 아직 어리다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깨가 이렇게 뻑뻑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가장 그 유연하다 그러는 게 이 어깨입니다. 어깨하고 이 등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유연성의 기본이에요. 만약에 이 등의 움직임이나 후구의 놀림이 좋으면 어깨는 당연히 부드러워요. 쭉쭉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후구의 움직임이 일단 뻣뻣하면 아무리 제가 그랬죠. 앞발로 뛰는 게 아니라 앞발은 뛰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채공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발 뛰려고 그러는데 D가 못 찾으면 하늘로 가요. 높이 떠요.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럼 남들 밑으로 갈 때 얘는 벌써 0.2초든 3초든 위로 뛰게 돼 있어요. 그게 늦는 겁니다. 그래서 채공 시간이 길고, 물론 기본적으로 체장이 긴 말들 보면 걸음이 느릴 수가 있어요. 슬로우 킥, 슬로우 킥이죠. 그런 유형에 있는 마필이 있는데 장산 라인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행운여제 파행기 있고, 에이스 임팩트도 좀 파행기가 있고, 반딧불이 얘가 지금 높아요. 얘가 지금 그 뛸 때 보면은 얘는 그 뒤를 못 차서 그런다기보다 그 체형에서 오는 고개가 높아요. 앞이 높아요. 이 목이 이렇게 들고 뛰는 그런 유형의 마필입니다. 답은 나왔죠. 글로벌 호크가 선행이냐, 익스클루시브 블루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건이에요. 조건. 왜 이 고속 출파를 제가 강하게 봐주냐면, 글로벌 호크도 체장이 상당히 그래요. 500kg가 나가는데 여러분들 가서 보십시오. 개미허리예요, 개미허리. 500kg가 나간다 그러면 상하로 뭐 앞뒤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좀 발달이 돼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좁고 허리는 길어요. 지구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체중만 보고 500kg짜리가 저거밖에 못 뛰어요. 여지껏 4군에 있습니다. 11번 뛰는데. 거기다 문세영, 이구, 이세영, 뭐 이상혁 다 탔어요. 말 좀 탄다는 기술 다 탔는데 못 뛰어요. 근데 문제는 익스클루시블레가 선행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글로벌 호크가 이게 자리가 바뀌었으면 얘기는 틀려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호크가 바깥에 있고 익스클루시블레가 안쪽에 있다면 이 두 마필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글로벌 호크가 여기 있고 익스클루시블레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서 글로벌 호크를 막아버리면, 또는 이렇게 나가고 익스클루시블레가 외곽으로 가서 붙으면, 이게 불리하다는, 둘 다 불리하다는 얘기죠. 두 가지의 전개를 여러분들은 다 생각하시고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1번 게이트의 뒤, 자, 글로벌 호크가 가든 익스클루시블레가 가든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 뒤에 있는 마필은 고속주파예요. 고속주파. 근데 얘네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가 선행을 가버리면 그쪽에다 대고 힘을 실어서 공략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컨디션이죠. 근데 이제 고속주파는 아무튼 축으로 해야 돼요. 어떤 조건이든 둘 중에 하나 선행을 가든 두 가지죠. 그 다음에 둘이 싸우든, 얘네들이 싸울 일은 없죠.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경주에서 어떤 컨디션을 좀 찾아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아무튼 고속주파는 이번에 뛰는 거 보고 제가 나중에 이 마필에 대해서 잠재력,
물론 지금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요. 좀 그래서 뭐 입상권이다.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입상권인지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없어요. 예, 7경주였습니다. 자, 7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국내선 3군. 상수 파티. 오늘 보니까 심하게 좀, 그리고 이마필 이런 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책에 이렇게 3페이지에 보면, 이 3회 조교 그 분석표가 있어요. 한번 그러니까, 똥말이라도 한 번씩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수 파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6월 15일이죠? 맞나요? 예, 6월 15일 날 입상할 때, 수영조교 3바퀴씩 이틀 했고, 아니야, 죄송합니다. 3바퀴씩 9바퀴 했고, 금요일부터 습보, 토요일 쉬고, 일요일 습보, 월요일 습보, 목요일 습보, 금요일 습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을 습보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영조교 5바퀴씩 2번, 3바퀴씩 3바퀴 1번. 속보 하나, 거꾸로 구보 하나. 이런 거를 비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비교. 왜 그랬는지. 그건 뭐예요? 6월 19일에 요배통이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너무 D가 흔들리고요. 센탱크 공백기 있고 블루레이 안 되는 마필이고. 자, 로드인이 이제 이 1400m고 맞죠? 그다음에 머리가 높은 마필. 케냐코. 요것도 봐야 되는 게 케냐코가요. 예, 제가 어디라고 안 뜨니까 왼쪽 D인 것 같아요. 왼쪽 D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왼쪽 D가 조금 파행기가 보여요. 그래서 이 습보를 할 때 딱 보면 착지할 때 흔들려요. 약간 흔들리는데 그게 크게 데미지를 줄 정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말 7마리 출전했고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좀 빼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썬더캣 역시 뭐 1400에서는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 백운산성 모르겠어요. 고성희 기수가 목요일 아침에 조교하다 떨어져서 지금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갔는데 오늘 아침에 조교를 안 나왔어요. 자기가 타던 뭐 놀부 시대, 백운산성 이런 마필을 다른 훈련 승인자나 다른 조교자가 대신해 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찬호 기수가 안 타죠. 뭐 이찬호 기수가 만약에 고성희 기수가 안 탄다면 백운산성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성희 기수가 타면은 좀 약하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기본 능력에서 일단 케냐코와 썬더캣이 조금 우세해요. 그 다음에 전개도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메리트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2배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자, 8경주였습니다. 열 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 1400m입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한라축제가 지난번에 이제 뒷다리 발굽 부상이네요. 오후 답창. 그러니까 뭘 밟아서 상처가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뭐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회복이 되면 경주에 지장을 주는 그런 병은 아니죠. 근데 이마필이 지금 이마필은 좀 그래요. 제가 이 속보할 때의 걸음하고 그다음에 아주 전력 질주할 때의 그게 비교가 좀 가늠이 안 돼요. 이 속보할 때 보면 앞말 닮지 않게 그냥 순말처럼 똑같아요. 힘이 하나도 없이 다녀요. 근데 또 속보를 쫙 할 때 보면 이마필 체형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시원시원해요. 부드럽고요. 근데 지금 보면 조금 기복을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기복이 좀 심하고 빛의 죽대, 백두캣. 자, 백두캣이 이제 효리에서 박종현 기수로 바뀌었어요. 이마필은 제가 이제 기억하세요? 칭찬한 그 기억.
그 백두개시 미스로브가 입상했을 때 안효리 기수가 나오자마자 붙들었어요. 선행 싸움을 안 했어요. 지난번에는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날라온 마필인데, 자, 이 마필도 이렇게 보면 체장이 약간 길어요. 체중에 비해서, 체구에 비해서 체장이 좀 긴데 초반에 무리하면 얘도 완전히 맛이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경주에서는 능력보다는 좀 전개가 유리한 마필이 누구냐? 1번 로켓삭스예요. 저는 이 마필이 누구죠? 두소 기수 기승했을 때 14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선행 가서 고배당 터뜨렸는데, 그때 이걸 축으로 해서 뭐죠? 같이 입상한 마필이 없었어요. 근데 이 로켓삭스가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외곽 게이트라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내측 게이트라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 상대들이 앞에서 다 무너져요. 근데 이 로켓삭스가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고개는 들고 리듬감은 없지만 1번 게이트고요. 53kg의 부담 중량이고요. 조건이 다 좋아요. 뭐 성리산, 뒤에서 오는 마필들이 너무 뒤에서 오고, 앞에 마필들은 빛의 속도, 성리산 이런 마필은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제일 뒤에 있고, 프로첼라, 나는 저서 싱싱이천, 금강불패, 선행 안 가면 안 되는 마필, 제일 델라가 말 아니고, 제일 유리한 게 빛의 속도, 로켓삭스예요. 로켓삭스. 그러니까 한라축제의 컨디션이 아니라면 로켓삭스가 축이 되지만, 한라축제가 컨디션이 생각보다 좋다면 로켓삭스, 두 방 갈 필요 없는 경주죠. 백두캔만 컨디션 체크하시고요. 예, 구경되었습니다. 자, 13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군해산 4군. 오늘 비가 와가지고 39조가 조교, 그러니까 지금 지금 토요일이죠. 토요일 전날도 나와서 가볍게 몸을 푸는 그런 마방인데, 지금 에이스 더블이 안 나왔고 퍼펙트 샤인이 안 나왔어요. 오늘 조교를 안 나왔습니다. 뭐 조교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 에이스 더블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인기 1위권인데 제가 좀 커맨더블의 혈통이고 생김새 좋고, 커맨더블의 혈통 같지는 않다. 근데 아마 내재되어 있는 게 커맨더블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면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날 아주 손쉽게 이겨버렸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망신당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아르고 팬텀도 수용 조교를 안 했죠. 이게 에이스 더블이 했네요. 자, 이게 3표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 아르고 팬텀 보면 속보 하나씩 계속 했어요. 속보 하나씩만. 근데 그 전에 2차 골 때 보면 강도는 높이지 않았어도 속보 2바퀴나 구보를 2바퀴 길게 훈련을 좀 많이 했던 마필인데, 왜 그랬을까요? 파행이 좀 심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전적표라고 그러죠. 전적표를 지금 출마표가 뜬 후에 딱 받았을 때 이마필의 질병이 자전열제예요. 열제 갈라지는 병이죠. 발굽이 갈라지는 병. 근데 이 갈라지는 병은 예전에 뭐가 그랬죠? 비카가 그랬던가요? 있다고 그러고요.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손톱이 갈라졌어요. 갈라져가지고 손톱이 자라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아마 속에서 고질이 되면 계속 갈라져요. 나오면서 또 갈라지고 나오면서 또 갈라지고, 디딜 때 아파해요.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근데 이게 만약에 어디 구절이나 건이 이렇게 되면 아주 경주력에 많이 지장을 주겠죠. 근데 이 발굽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갈라진 건 많이 봤습니다만은 경주력에 그렇게 지장을 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워낙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 딕시 2000입니다. 21조 마방으로 옮겼는데 지금까지 어떤 그 조교 패턴 그거는 좀 잊어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마피 그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 장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라이언인가 라이트 시킹 이런 마필들하고 똑같아요. 이 왜 얘가 그 이거밖에 못 뛰느냐? 아마 여러분들 다른 예상가들이나 그 예상지에서 이 마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성질은 아주 칼칼해요. 근성은 좋습니다. 뛰려고는 하지만 아무리 자기가 뛰려고 해도 몸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유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구가 작은 데다 주폭은 작고 어깨는 뻣뻣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계가 빨리 오는 겁니다. 빨리 온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오늘 상대가 좀 약하네요. 그 다음에 천년강호입니다. 승군전인데 지난번에 블레우스 오션 8마신 이겼고 안으로 기대는 마필이죠. 안쪽으로 치우치는 마필인데 조금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이 마필은 뭐 뛴다 안 뛴다 뭐 일단 안으로 기대는 게 잡혀야 안으로 사행하는 게 잡혀야 이 마필의 어떤 능력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계속 그런 상태로 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야 그렇게도 뛰면 잘 뛰는 마필 아니야.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지만 어떤 그 뭐죠? 제삼비술처럼 뭐 이렇게 다리가 짝짝이라서 안으로 기댄다거나 이런 거면 고질이잖아요. 거리가 늘면은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무슨 뭐 누구한테 듣든 정보를 듣든 뭐 내가 예시안 가서 말을 봐가지고 아이 저게 다리가 짝짝이구나 빨리 판단을 한다든가. 근데 제가 예시안 가서 자꾸 봐도 그런 건 아직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은 뭐 지난번에 뭐 골막염 여파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얘는 센 말 아니에요. 센 말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에이스 더블 딕시 2000 천년강호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천년강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은 능력이 안 되죠.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제 골막염에서 지금 낫다라는 정보입니다. 정보인데 저는 이 마필을 세게 안 봐요. 근데 조건이 좋죠.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천년강호가 과연 그런 어떤 단점들이 얼만큼 극복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디 특별하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 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단점들이 얼만큼 보완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좀 능력이 좀 차이를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자, 10경기였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에는 11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국내산 3군. 자, 이 아비처럼이 오래간만에 그 동반 스포를 했어요. 프로첼라와 동반 스포를 했는데 근데 혼자 갈 때 보니까 역시 그 뒷다리 쓰는 게 좀 그래요. 이마피는 제가 그 3월 22일 날 추천드릴 때 그 다음번에 추천드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제가 다시 추천드렸어요. 거리가 길면 좀 나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이마필의 단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힘이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거리가 더 어울릴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천드렸었는데 이마필의 단점은 역시 그 뒷다리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좀 뻣뻣하죠. 자, 깊은 탄력입니다. 지난번에 아주 망신을 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백운산성의 깊은 탄력. 깊은 탄력이 늑발했죠. 상당히 많이 늑발을 하고 왔습니다. 그날 진짜 백운산성이 오는데 정말 우리말로 그냥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 퍼펙트 샤인입니다. 지난번에 윤태혁 기수가 이제 근데 상대가 뭐 물론 베스트윈이랑 썬더캣은 뭐 약한 마필은 아니죠. 약한 마필은 아닌데 그냥 올라오는 걸음을 보면 딱 그만큼이에요. 더 좀 해줄 건 없고요.
이 강자의 인연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이마필의 어떤 단점을 알아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이 강자의 인연이 인기 4인데 다른 예상가들이 강분을 했어요. 왜 뭐 강분을 했다는 건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이고 그 전에 뭐 그 5월 25일 날 갔네 안 갔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믿지 마시라고요. 금화필은 딱 그거밖에 못 뛰어요. 근데 왜 그거밖에 못 뛰는 줄 알면 돼요. 왜 못 뛰냐면요. 이 뒷다리가 까치발이에요. 까치발.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요? 한쪽 뒷다리가 그래요. 제가 죄송한데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까치발 이렇게 좀 들고 찍어요. 개파는 아니고요. 개파는 높이 드는 게 개파고, 요거는 이렇게 한쪽 뒷다리를 이렇게 어디가 불편한 것처럼 툭툭 찍어요.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그 양쪽 뒷다리가 균형 있게 팍팍 차줘야 되는데 한쪽 뒷다리가 그걸 받쳐주지를 못해요. 임마필이 예전에 신우철 34조에 있을 때 아마 저도 임마필의 생김새 보고 정말 하자가 없어요. 근데 그 하자를 이제 찾아냈습니다. 이제 좀 늦었죠. 그만큼 제가 사실 게을른데 근데 뭐 여기저기를 다 보지 않습니까? 뭐 리듬감이라든가 위에부터 하나씩 여기저기 뭐 어디가 단점이 있을까 찾다 보니까 그쪽에다 신경을 미처 못 쓴 거죠. 그 부분에 신경을 못 썼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단점을 갖고 있더라. 그 이마필이 예전에 그 뛸 때 보면 인기에 비해서 능력이 안 나왔어요.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 때문에 못 뛴다. 좀 물론 이제 고쳐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지까지 지금 4살 먹도록 계속 그랬다면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깊은 탄력이 이제 다시 한번 이런 건 저도 몰라요. 또 늦발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목요일날 그 발주 연습 한번 한 걸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못 봤는데 뭐 지난번에 늦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런 기억하세요? 아무리 발주 연습 때 연습할 때는 잘 나가도 실전에 딱 들어가면 안 나가는 마필이 있어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그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알아요. 기수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기수도 이 실전에 나가기 때문에 자기도 은근히 긴장을 하거든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말을 잘 타거나 배짱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기수도. 그래서 그게 말한테 전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전달이 되면 그만큼 마음이 편해져요. 꼬마 기수에 자꾸 불안하고 고삐가 짧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변속 기수들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캐리어가 쌓이다 보면 발주대 안에 들어가서도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어느 때 가장 긴장을 하냐면 정말 내가 이기고 싶은 욕심을 부릴 때, 내가 빨리 나가야지, 어디 가서 자리 잡아야지, 머릿속에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말한테 벌써 그게 다 전달이 돼요. 알아요. 정말 알아요.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피해 가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뭔 말이죠? 김혜선 기수, 그거죠. 커피타임. 생각대로 앞에 가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김혜선 기수하고 맞아요. 앞에 갔는데 커피타임이 뭐 조건이 다 좋은데도 선행을 갖고 주로 조건도 좋은데 입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그런 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탄력을 뭐 이렇게 믿음을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고, 이병주에서 조심하셔야 될 마필은 특명작전입니다. 만에 하나 또 깊은 탄력이 또다시 늦발한다면 다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날아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특명작전.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1800m, 1200m. 아, 1800m네요. 제가 이렇게 좀 무관심하다 그럴까요? 좀 그러네요. 난 이게 1400m인 줄 알고 올데이 소통시대 무사도도 예상을 했고 마이드리면 안 되고 잉그란 스키 안 되고 소통시대. 자, 무적 황제부터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황금탑 1군에 올라가 있죠. 지난번에 2군 1400m에서 이기고 1군 가 있는 황금탑하고 이 황금탑이 가랭이가 찢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만큼 스피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가랭이 안 찢어졌어요. 따라가기 좀 급급하더라는 얘기예요. 저요. 그만큼 목 차이 정도 지고 따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황금탑이 뭐 어디 컨디션이 나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약간 고개 높은 게 흠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적 황제는 고개가 안 높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고개가 높아서 이 콧등굴레를 하고 나와요. 양털굴레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얘가 더 높아요. 근데도 얘가 앞서가요. 그것도 건너까지 길게 잘. 아직까지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야. 뭐죠? 약간 왼쪽 조금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드리죠. 3살, 4살, 5살, 6살 1군에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뭐죠? 금화챔프 같은 경우 6살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하향세로 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거기다가 말이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요. 파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심하지는 않더라도. 그게 뭐냐면 이제 이 5전, 10전, 15전 이렇게 뛰면서 어딘가 자꾸 조금씩 망가져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뭐 많이 쓰면 이빨 치료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처럼 뭐 이렇게 허리도 뭐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딘가 좀 뭐 걷다가 뭐 삐끗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무적황제도 지금 계속 오전을 뛰었는데 사실 조교가 좀 셌거든요. 센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약간 정말 약간 미세하게 왼쪽 뒤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는 다음에 얘는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게 이번에 경주력에 데미지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다음번에 그게 심해질 것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만약에 그걸 잊어버리고 제가 오늘 말하는 걸 잊어버리고 다음 시간에 많이 파행이 이렇게 좀 심합니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죠.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슈퍼크릭입니다. 오늘은 돼요. 슈퍼크릭입니다. 슈퍼크릭인데 습성 변경에 성공한 대표적인 마필이죠. 대표적인 마필. 근데 1400이고 지난번에 일기당천에게 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얘는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줄곧 선행을 나섰어요. 이쿠야스 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습성을 변경하는데 많이 애를 먹었어요. 이쿠야스 기수가 탔을 때부터 조유경 기수가 선행 가고 난 후부터 이쿠야스 기수가 잡고 나오죠. 김옥성 기수가 또 앞에 갔다가 계속 정균이가 습성 변경하는데 성공을 시켜놔요. 근데 얘는 고개가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힘으로 뛰는 거예요. 지금은 힘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잡아준 만큼 초반에 잡아준 만큼 라스트에서 힘을 씁니다. 근데 얘는 고개가 높고 안으로 기대려는 단점이 이번에 너무 심했어요. 계속 펜스에다 붙여놓고 했던 마필인데 외주로 중앙에서 숫보를 해요. 계속 기대요. 때려요. 말 안 들어요. 근데 얘의 대안을 그래서 찾는 게 관건이죠. 찾는 게 관건인데 늘 푸른 타이거 아직 거리 검증 안 돼 있죠. 무사도 너무 뒤에 있어요. 딱 무사도인데 무사도 아니면 올데이인데 올데이는 지금 부담 중량의 2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컨디션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무사도는 순발력은 떨어지는데 컨디션만큼은 상당히 좋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48조는 수영조기 때문에 제가 간간히 속는다는 것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아, 수영 조교라서 유준하가 속았구나.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사도가 지금 조교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맞물렸다는 얘기죠. 수영 조교와 훈련과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쪽에다 수영에다 비중을 많이 두느냐, 훈련에다 비중을 많이 두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런 경주 되면 무사도도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13경주 1800m입니다. 재밌어요. 이 경주가 정말 재밌어요. 지금 여러분들 광교비상은 어릴 때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1군 갈 수 있겠느냐. 가겠죠. 우리나라 체계는 제가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체계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요즘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순군 체계는 이기면 올라가는 체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교비상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이 광교비상의 그 주행 자세나 체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거 뛸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명만에 인류만에. 명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아무튼 이 광교비상을 보면 자꾸 이 한쪽 발만 쓰려고 그러는 단점이 있어요. 그걸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많이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진작 했었어야죠. 전에 이상혁 기수인가요? 이상혁 기수가 조교할 때 막 왼쪽 채찍을 대가면서 근데 그게 우격다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서 문세영 기수를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의 컨디션이나 체형에서 오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변화가 빨리 올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흑기사입니다. 제가 이 경주가 재밌다라고 얘기한 건 광교비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흑기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탑보가 이제 잦아졌다. 왜 잦아졌냐? 이 후구 쪽에 뒷다리 쪽에 파행이 왔기 때문에 그런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탄력도 좀 안 나고. 근데 상대가 약해요. 근데 그랬을 때 지난번에 이 3번 빅토리가 입상할 때 보면 광교비상이나 인기권에 있는 마필, 글로벌 퓨전 이런 거, 로열 길러퍼 이런 것들이 다 부러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감 잡으셨나요? 지금 빅토리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아라비아 왕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 조금 강도를 높이니까 이 뒤가 막 꼬여갖고요, 막 흔들려요. 무브먼트는 제가 장추열 기수 선행 갔을 때 그때 딱 뛰는 것 보고 그거밖에 없다라고 말씀. 내장산 지금 우한 관절염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무릎. 조교 못했어요. 전혀 못했습니다. 말이 조금만 구보를 해도 헥헥거려요. 힘들어서. 제네랄카는 조교는 했지만 사이즈가 좀 약한 것 같고 봉암사도 좀 뒤가 좀 흔들리는 것 같고 이경주는 역시 이제 현장에서 광교비상이나 흑기사의 컨디션이 중요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깔아놓고 가서 컨디션을 보십시오. 깔아놓고 그냥 무턱대고 가서 이마필의 컨디션, 이마필의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예시장에서 컨디션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3경기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있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300m고요. 자, 질풍대세 젠터너리 맞죠? 질풍대세 젠터너리. 질풍대세 열쇠분들. 라이언 갤러퍼네. 역시 선행마가 강세네요. 50kg의 부담 중량. 근데 이 라이언 갤러퍼는 지금 컨디션이 영 아닙니다. 근데 1300m고 조건이 좀 그렇네요. 그죠? 완승불패 박현우 기수.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예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당장도 그런 걸 좀 기대치를 높일 수 있지만 나중에 그런 기수가 탔을 때 좀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완성불패라는 마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앞이 높이 들리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런 마피를 갖고 중간에 따라 나오면 그만큼 힘 소진이 남들보다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입상했을 때 보면 누구죠? 김태현 기수가 깡바닥에 붙들고 있어요. 라스트에 날라옵니다. 물론 상대도 약했습니다만은 상대가 약했든 어쨌든 간에 이 마필이 취입밖에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앞에 조금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 10m, 제가 한 10m, 20m 요거만 힘을 써도 이 데미지는 예를 들어서 20m의 힘을 쓰면 라스트에 오면은 그게 꽃배기가 돼요. 40m가 되고 그 정도로 힘이 빨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좀 예를 들었는데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KT 위치가 좋아요. 그냥 갇힐 수밖에 없어요. 2번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5번 뭐 이런 말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만약 하나 여기서 돌아서 나오면 그건 기수가 아니죠.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못 되고요. 자, 문제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젠터너리가 이번에 조교를 지금 드로에 나와서 많이 했죠. 볼까요? 네, 한 번, 두 번 숫보를 했네요. 지난번에 뭐 속보 한 바퀴씩 하다 말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지난 그 최범현 기수가 기승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주행 압력은 분명히 경주의 여파가 있어요. 조교 때가 됐든 실전에 가서는 뭐 자기가 막 뛰려고 하지만 운동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실전에서 뛰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만약에 입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상대가 약했다. 아니면 뭐 전개가 유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는 약하고 일단 뭐 불리하죠. 라이언 갤러퍼가 있기 때문에 전개는 불리하고 상대는 라이언 갤러퍼가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완승불패에 좀 기대를 가는데 좀 시원찮네요. 자,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19일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요경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